저 119페이지로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조금 116, 8페이지 한 볼래요? 110. 한국주택금융서 업무 요거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유동화 업무 한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택 신용 보증 업무 보증만 줄 거 넣고요. 유동화 업무 보증 업무 모기지론이 뭔가 집 사는 사람을 우리가 모기지론이라 써요. 그죠? 그래서 주택재당 증권 발행하고 학자금 증권 발행 MBS는 시급 보증 업무합니다. 그래서 자, 모기지론과 영모기지론 두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모기지는 집을 구입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위 능력은 몇 살 이상입니까? 19세 이상 되겠죠. 행위 무능력자에는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 이상 집 사는 사람에서 하는 겁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이거를 옛날 기출할 때 5년, 10년 이렇게 나왔어요. 5년짜리는 없습니다. 최소가 뭐다? 10년, 15, 20, 30 기간 확정되어 있고 19세 이상입니다. 자, 무주택도 되고 1주택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자, 쭉 내려오시면 뭐 신혼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이하 80원 이하의 경우를 말했죠. 85제곱미터가 뭐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이 국민주택 규모가 자, 여기는 실평수를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약 32평에서 33평 사이 정도는 올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되겠죠? 보시고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주택가격이 얼마여야 합니까? 6억 이하 고 줄 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은 보통 주택법상 주택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죠? 보시면 되고요. 자, 6억 초과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얘는 6억이고 자, 영모기는 9억입니다. 헷갈려서 헷갈립니다. 모기지는 뭐다? 6억이고 모기지가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6억이고 영모기는 한자 더 많죠. 그러니까 뭐다?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숫자를 자꾸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는 6억, 명모기는 9억입니다. 자, 담보대출이 최대가 70%까지 된다. 보시고 최소가 100만원, 최대가 3억까지 됩니다. 여기 고정금리 씁니다. 영모기지는 변동이니까 자꾸 바꿔 놓습니다. 고정금리 방식 아까 세 가지 있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세 가지 있고 여기는 중도수는 서로 있습니다. 자, 있는데 영모기지는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죠. 자, 영모기지는 주택을 갖고 있으므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을 자, 주택연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60세 이상. 여기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중 한 명만 60세 이상 되면 됩니다. 자, 남편은 61세, 부인은 55세 돼도 관계없어요. 둘 중에 한 명만 60세 이상이 되면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60세 이상이란 것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60세 이상 되면 되고 주택을 소유한 적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 60세 이상이면 관계없어요. 어떤 분은 여자가 나이 많고 남자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자,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74세 사이에 주로 하겠죠. 자, 가입 조건 한번 봅니다. 소유주택 가격 합산 9억 이하입니다. 이거는 9억이면 1주택자 9억 이하고 2주택자도 돼요. 그죠? 9억 초과하는 경우는 3년 이내 자, 9억 초과하는 경우 비주구용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 9억 이하 가입할 수 있다. 9억 초과하면 가입 불가능합니다. 9억 이하만 가입합니다. 네? 예? 합산하면 돼요.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합산하셔도 돼요. 그런 건 없는데 규정. 예. 하한선 규정 없고 상한선 규정만 있어요. 예. 상한선만 규정을 만들어 놓고 뭐 가면 서민들은 가면 영원히 못 받으라고요. 하한선 규정을 정해 놓지 않았어요. 자, 9억 초과는 안 되고 9억 이하는 관계 없어요. 그죠? 자,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합산을 했을 때 9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 가면 9억 넘는 아파트 많거든요. 10억 넘는 아파트 많으니까 부자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하라는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해줘요. 예, 한서는 없습니다. 담보주택은 구억이하 1주택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공통 똑같습니다. 가입 조건 한번 봅니다. 구억 이하란만 보세요, 그냥. 자, 다 못 외우니까. 그죠? 자, 여기 종신형이 있고 종신혼합형도 있고 뭐다? 확정기간 방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시켰습니다. 왜 노인복지주택은 왜 확정기간 방식에 제외시켰는가 하면요, 확정기간 방식은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받잖아요. 만약 10년 같으면 10년, 15년 같으면 15년 정해놓고 연금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노인복지주택은 서민주택이잖아요. 이런 주택에 확정기간 방식을 적용하면 만약에 이 노인이 연금 받다가 기간 경과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겠죠? 길거리 앉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자,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 방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종신형 잘 안 해줘요. 기간 정해서 연금 받고 취하라는 거예요. 초기는요, 종신형을 해줬습니다. 종신형을 해줬더니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다? 연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월등히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밑가 넣어야 되니까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아예 재산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은 종신형을 안 하고 뭐다? 확정기간 방식으로 쓰라고 아예 그쪽으로 유도해요. 그죠? 그래서 종신형 잘 안 넣어져요. 재산 많은 사람들은. 그죠? 권리 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당권 이런 거 다 없애야 되겠죠? 자, 여기는 변동금리 씁니다. 변동금리 씁니다. 기준금리에 가상금리. 자, 이건 3개월 CD금리 쓰고, 자, 쓰는 경우도 뭐 코픽스 금리 쓰는 쪽 선택할 수 있다. 전화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만약 사망시에는 주택을 일시상환합니다. 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뭡니까?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택에 거주하는 겁니다. 돌아갔으면 알아서 뭡니까? 금융기관을 팔든지 해야 되겠죠. 부족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보증을 썼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하는 거고, 남으면 남는 걸 상속자에게 배당하면 되겠죠. 자, 읽어보시면 되고, 자, 종신 지급도 있고 종신 혼합도 있고 확정기간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거기 기업과 이혼이 중간에 있는 걸 받아야 됩니다. 주택 처분 가격과 연금 지급 총액 이거 별표 두시고. 자, 연금 지급 총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까? 자, 그러면 팔았을 때 연금 지급 총액이 적으면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에게 주면 끝나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시험 나왔어요. 모자라면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상속자에게 청구한다고 시험이 나왔다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121페이지. 자, 이거 비교해 놨습니다. 자, 모기지하고 영모기지 비교해 놨습니다. 우리가 보금자리론 이렇게 씁니다. 모기지 종류에서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이 보금자리 주택은 어디에 지을 수 있는가 하면, 자, 그린벨트 안에 주택공사들이 지어놨어요. 대구는 있는가 모르겠네. 여기에 혁신도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원래 그린벨트 안에 아파트 못 짓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 뭐다? 보금자리 주택 다 짓는 거예요. 서민주택은. 제가 공공기관은, 정부기관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그린벨트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만 규제됩니까? 민간만 규제받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울산 가면 을기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바다 보이고, 거기 보면 거기 국제 거기에 뭐 그죠? 문화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울산 가면 전부 다 거기 한번 갔다 오죠. 거기 아파트가 뭐다? 보금자리 주택 지어놨어요. 자, 지어놨는데 이게 서민들이 받아가지고요, 살만 괜찮은데 피 받고 다 팔아버려요. 그죠? 받자 1억 바로 떴거든. 그게요. 피가 1억 바로 뜨니까 이 가만히 있는데 중개사들이 와가지고요 자꾸 쑤셔요. 피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죠? 그럼 자꾸 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팔고 싶은데 자꾸 쑤시니까 마음이 약한 거야. 또 파는 거야. 원래 서민 목적으로 자 사계 분양하잖아. 그죠? 자, 이걸 보금자리 주택이라 씁니다. 자, 영모기는 주택을 가지고 연금 받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개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구입 목적이 되면 모기지로 내겠죠? 자, 노생활자금 목적 되면 영모기지가 된다. 그죠?
자, 모기지는 19세 이상이자면 60세 이상입니다. 자, 모기지는 계약시 일시금으로 돈 받지만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습니다. 여기는 감채기금계수를 씁니다. 영모기지는 감채기금계수 썼죠. 모기지는 원리금 변동은 저당상수를 쓰거든요. 이 저당상수와 감채기금계수를 슬쩍 바꿔놓습니다. 자, 바꿔놓으면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모기지는 기간이 10년, 15, 20년, 30년 확정되어 있습니다. 영모기지는 어떻게 쓰면 종신형과 기간 확정되는 겠죠. 자, 확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모기지는 원금 변동 원리금은 점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영모기지는 자, 사망시 일시상환이 됩니다. 모기지는 주택 소유의 목적은 처분의 목적 반대 말이고요. 모기는 무주택도 1가구 주택도 됩니다. 영모기는 1가구 1주택 다주택 소유도 된다 했습니다. 합쳐서 9억 이하만 되면 됩니다. 자, 모기지는 고정금리라면 영모기지는 변동금리입니다. 자, 모기지는 기간 경과하면 갚아 나가겠죠. 자, 그래서 대출금이 줄어들지만 영모기지는 생활연금을 받으니까 늘어나겠죠. 중도상환수는 모기지는 있는데 영모기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처 별표치입니다. 리처도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리처는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별표를 치고, 자, 리처를 간단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리처는 뭡니까? 리얼 리스테이터 인베이스먼트 주로 약자입니다. 리얼 리스테이터. 원래 리얼 리스테이트가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자, 인베이스먼트 주로. 자, 인베이스먼트가 투자 신탁이란 뜻입니다. 그죠? S를 붙여서 그냥 읽기 좋게. 그래서 이걸 리처라고 용어를 이렇게 읽어요. 자, 우리나라 리처는 모두 회사형 리처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리처는 모두 회사형만 존재해요. 이 회사형을 뮤추럴 펀드라 씁니다. 이걸 뮤추럴 펀드라 쓴다. 자, 문제에서 뮤추럴 펀드가 나오면 회사형 리처를 모두 뮤추럴 펀드라 이렇게 씁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리처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리처는 세 가지 있죠. 자기관리 리처가 있었습니까? 어떤 리처다? 자기관리 리처. 그렇죠? 자기관리 리처가 있었죠. 자, 두 번째가 뭐 있었습니까? 위탁관리 리처 있었습니까? 위탁관리 리처. 그래서 위탁관리 리처가 있어요. 위탁관리 리처 있고, 세 번째 기업구조 리처 있었죠. 기업구조. 자, 기업구조 조정하는 리처입니다. 기업구조 조정하는 동안 잠시 동안 주식을 발행하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세 가지 형태로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세 가지 형태로 종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관리 리처는 설립시는 발기 설립합니까? 예? 발기가 뭐예요? 발기. 자, 우리 모여서 회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우리 개최하면 자, 친구에 다 몰려라 해가지고 뭐다? 발기하는 거예요. 이걸 발기합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합니다. 그래서 발기하여 설립합니다. 발기 설립 시 자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이 자본금이 있겠죠. 자본금이 있거든. 발기 설립 시 자본금이 있는데, 자기관리 리처는 자본금 얼마 있었습니까? 자, 5억이겠죠? 요거 숫자 잘 나오니까 암기하시고 5억 이상.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얼마 있어요? 3억 이상 통일입니다. 시험용에는 쉽게 나와요. 그죠? 자, 자기관리처는 상근, 임직은 있어요? 없어요? 상주하에 근무하는 사람 있을까? 없어요? 상주하에 근무하는 사람 있겠죠? 그죠? 자, 상주하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5인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서 5인 이상. 5인 이상 있습니다. 자, 상급 임직원이 있어요. 임직원을 둡니다. 상급 임직원을 있으니까, 자,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까? 예, 실체가 있는 회사죠. 자, 실체상 회사입니다. 실체상 회사다. 뭐 실체 회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상근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상근 하고 있는 상주하에 근무하는 직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상주하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 명목회사란 말 씁니까? 자, 이걸 뭐다? 명목회사라 써요. 이 명목회사. 자, 명목회사라고 부릅니다. 자, 명목회사. 자, 그럼 요거도 명목회사하고 요거도 명목회사입니다. 기업구조는 다 명목회사예요.
둘 다 명목회사고요. 그럼 명목회사니까 대표자만 있다 이 뜻이겠죠? 대표자만 존재함으로 인하여, 대표자만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걸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자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주는데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요. 6개월. 6개월 경과하기 전까지는 돈 만들어야 됩니까? 6개월 경과하기 전까지. 자, 그러면 자본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자본금 만드는데 자기관리는 얼마 이상 만들었어요? 70억 이상 만들었죠? 위탁 기준 50억 이상 만들었습니다.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할까요 말까요? 주식을 발행하겠죠. 주식이 정권이거든요.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은 우리가 액면가라고 했습니다. 액면가라고 했습니다. 액면가 제가 1,000원짜리 한번 발행해 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원짜리 발행했는데, 그죠? 자, 70만 주만 발행해 보겠습니다. 70만 주. 자, 70만 주 발행하면 얼마나요? 70억 나와요? 70억 나오죠. 그럼 이거 사요 안 사요? 투자자 삽니다. 이때 투자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이라도 관계없어요. 투자자가 주식을 사니까 지분권을 획득했어요 안 했어요? 지분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권을 획득했다라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 사면 돈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돈이 돌았죠. 이쪽에 자금이 리츠회사 쪽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 팔았으니까 현금 들어오겠죠. 현금이 이쪽으로 유입된다면 이 리츠에서는 자,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할까요? 어디에 투자한다?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해요. 자, 이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겠죠. 우리 수익성 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백화점 사서 해도 되고 콘도 사도 되고 호텔 사도 수익사 하겠죠. 그죠? 그럼 백화점을 사든 호텔을 사든 관계없습니다. 백화점을 사서 하시던 호텔을 사서 영업을 하든지 콘도를 뭐 사서 하든지 관계없죠. 아파트 개발 사업 해도 됩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 하시든지 이렇게 사업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수익이 오면 수익 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익 들어갑니다. 수익이 일로 들어가겠죠. 평가는 무슨 방식? 수익 방식 하시면 되고 수익 방식을 평가하시면 되겠죠. 법은 뭐다? 이 법이 없으면 상법 규정 준용합니까? 상법 규정 준용합니다. 라고 씁니다. 상법 규정 준용한다 라고 쓰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사도 돼요 안 사도 돼요? 유가증권 사도 돼요. MB에서 매수해도 되고, 또는요 주택 부분에 담보대출 해도 돼요. 주택 부분에 담보로 만다 대출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할 수 있겠죠. 하면 이자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이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자, 들어오면 배당의 목적이 있습니까? 어디의 목적이다? 배당해줘야 됩니다. 자, 리츠의 가장 주된 목적은 자 배당인데, 이때는 자 현물 배당입니까? 금전 배당입니까? 금전 배당입니다. 현물 배당은 너무 틀립니다. 무엇을 부른다? 금전으로 배당하는데, 보통 금전 배당할 때 얼마다? 100분의 90 이상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 이상? 100분의 90 이상 요 배당하도록 되어 있죠. 자, 얼마 이상 배당한다? 100분의 90 이상 배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자기관리처럼 작년 2018년 8월 31일까지는 50%였습니다. 넘어갔으니까 원래 90%였거든요. 다시 90% 획일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은 아직 개정된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츠의 라고 있죠. 리츠. 자, 일반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썼죠. 자, 이거 전부 다 소액 투자자가 됩니다. 소액 투자자 되겠죠.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았습니다. 그 자금을 부동산 소유 지분이나 주택 저당 정권에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사든 정권이 사도 관계없죠.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관련 대출로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해준 지분형 간접 투자입니다. 왜 여기는 간접입니까? 자, 이거 주식 사니까 지분 맞죠? 주식을 사니까 지분형이고,
자, 실제로 부동산 이런 것은 누가 니체 회사가 샀어요? 투자자가 샀어요? 니체 회사 샀으니까 얘 입장으로 보면 직접 투자했습니까? 간접 투자했습니까? 간접 투자. 그래서 지분형 간접 투자란 말을 씁니다. 되겠죠? 형태로 된다라고 됐죠. 니체는 부동산에 주는 뮤추얼 펀드라는 것은 우리나라 모두 회사형 니체를 모두 뮤추얼 펀드라 씁니다. 이걸 뮤추얼 펀드라고, 그죠? 니체에서는 지분의 주식의 형태로 시장이 자유롭게 거래하시면 되겠죠. 자,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대상에 따라 지분형하고 모기지형 혼합형으로 세 가지 나눠졌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래요. 지분형은 이 부동산 부분이 75% 이상 되면 지분형. 이해됐습니까? 읽으려고 하면 머리 아프다. 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모기지와, 자, 알겠죠? 이 저당 부분과 MBS 부분이 유가증권이 75% 이상 하면 이 모기지형이고, 어느 쪽도 75% 이상 안 되면 혼합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읽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자, 뜻이고, 자금 조달 환매 가능 여부의 개방형과 폐쇄형,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요 투자자가 주식 샀어요. 천짜리 주식 샀어요. 주식 들고 발행자에게 쫓아가면 발행자가 돈 내주면 개방형, 발행자가 돈 안 내주면 폐쇄형입니다. 현재는 개방형 없고 다 폐쇄형밖에 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가 주식 샀는데 발행자 쫓아갑니까? 주식시장에 팝니까? 주식시장에 팔면 다른 투자자가 사는 거예요. 이걸 폐쇄형이라 불러요. 되겠죠? 자금 모집 방법에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회사형입니다. 회사형은 경영에 참여한다, 이 말은 나중에 주주총회 할 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신탁형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뭐다? 배당을 좀 더 줘요. 뭐를 좀 더 준다? 배당을 약간 더 줘요. 되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탁형은 없고, 그죠? 자, 회사형밖에 뿐이다. 한 장 넘겼습니다. 기한 한정 여부에 따라 무기한 있고 기한, 뭐 대부분 요거는 무기한입니다. 자기와 위탁은 거의 다 무기한 씁니다. 주식의 기한을 안 정해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사 망할 때까지 주식은 생존한다. 이걸 무기한이라 쓰고, 기업 구조적 리처는 기한을 정하겠죠. 기업 구조적 기한을 정할 거잖아. 왜냐하면 만약 기업 구조정한데 3년 걸리면 3년짜리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걸 기한부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시고요. 자, 관리 주체에 따라 5번에 보니까 자기와 외부 관리 있죠. 이걸 외부 관리인데 위탁 관리 기업 구조정 나누어졌습니다. 자, 도입 효과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이 통합되어 부동산의 안정화,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이 커지고 정부의 재정분을 완화했습니다. 자, 투자 자본을 소액으로 표준하여 증권한 상품으로 소액 투자에게 투자기에 제공되고요. 3번 이체에 대한 투자 안정성도 있고 수익성도 높습니다. 자, 확정 배당이 아니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놨습니까? 제가 주식을 너무 고가로 쓰면 주식 내리면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는 좀 작으니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 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막대한 장을 갖고 하다가 확 내렸다가 뭐다? 확 올렸다가 이러니까. 그죠? 그것도 금방 올리는 게 아니고, 자, 몇 년에 거쳐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성질 급하니까 중간에 던져버죠. 팔아버린다니까. 손해보고 판다고요. 그죠? 그렇겠죠. 자, 세 번째 리츠에 대한 안정성 높고, 네 번째 전문회사를 통해서 자산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투명성이 강화되고요. 황금성도 높고 포트폴리오 효과가 위험 감소됩니다. 6번에 성장보다 배당 안정성 중요하시고 수익은 90% 이상 배당함으로 내부 보유를 통한 자, 성장의 제약된다. 배당을 너무 많이 안 되겠죠? 자, 7번 봅니다. 셋째 줄 봅니다. 그죠? 실체에선 자기는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으나 명목에선 위탁 거기로는 법인세 감면제인데 이것도 기출됐습니다. 8번에 평가는 수익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임대 활성에 기여하게 수익 방식으로 쓰고요. 9번은 니처가 도입될 경우 자본시장을 통해서 간접 투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어 부동산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편에 표는 별표 쳐두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 표 있습니다. 자, 표 봅니다.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니처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종류 있습니다. 자, 회사 설립은 발기 설립했다 했습니까?
자, 설립시는 현물 출자할 수 없습니다. 연금 인가 전에는 안 된다는 거. 되겠죠? 자, 보시고. 자, 자기관리처는 설립 등기를 6월 이내 국토부 인가 신청해야 돼요. 이것이 인가 신청할 때 뭡니까? 주식 상장 가치 인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만 실체회사 하고 나머지는 명목회사라는 거. 1인당 소유 한도 요거 받을래? 50%까지입니다. 여기 작년에 후반기 개정되는 겁니다. 자기와 위탁 다 통일되었습니다. 50%. 기업구조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주식 공모는 2년 내, 그죠? 150일 일반에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됐죠? 청약하고. 자, 자산 구성은 100분의 80입니다. 이상 부동산, 관리 유가증권인데 부동산이 70% 이상 되어야 된다. 전문 인력은 인가시는 3인인데 영업인구 6개월 이내 5인 이상 만들어야 되고 다른 것 똑같겠죠? 자, 배당은 90% 이상 배당이 됩니다. 자기관리는 작년 말까지는 50%인데 이거 작년 말 넘어서 90% 다시 환원하시면 되고요. 현물 출자 이거 좀 한번 봅니다. 그죠? 영업인가 후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신탁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대토보상권이 있습니다. 자, 요거 현물 출자 된다. 현물 출자는 영업인가 전에 했습니까? 후에 했습니까? 후에 했습니다. 전하면 무조건 틀린다. 되겠죠? 자, 최저자본금은 5억이고 6개월 이상 되면 70억이 자극이, 나머지는 최저는 3억이고 자, 6개월 이상 되면 50억 이상 돼야 된다. 이거 별표해 두시고 제일 잘 나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아닌 회사 합병 불가능하다. 부동산 투자 회사끼리만 합병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요것도 봐두시고. 자, 처분 제한은 뭡니까? 대통령령에서는 뭐다 5년 범위인데 자, 대통령령 안에 들어가면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모두 1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봐두시고. 자, 처분 제한 보죠. 차입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2배인데 주주 의결하면 10배까지 되고, 그죠? 법인세는 자기 관리리처는 법인세 면제 안 됩니다. 그죠? 과세하고 위탁관리 명목에서는 법인세 면제된다 라고 봅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겠죠? 이것도 작년에도 기출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프로젝트는 뭐다? 사업성,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했죠? 자, 그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사업주가 출자해서 만들었습니까? 사업주가 누구예요? 돈 되는 사람을 스폰서라 쓴다. 이걸 스폰서라 씁니다. 스폰서 이렇게 쓰나? 스폰서 되겠죠? 스폰서가 출자를 합니다. 돈을 출자하여 새로운 뭐다? 프로젝터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죠? 프로젝터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자금의 차입은 누가 하겠습니까? 예? 차입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입니까? 사업주입니까? 사업주라 시험 놓으면 틀린다고요. 자, 프로젝트 회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은행들이겠죠? 금융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서에서 사업주가 차입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시중에 책들이 엄청 많아요. 약 그죠? 절반 이상이 틀려져 있습니다. 책들이. 자, 그래서 출판사마다 지멋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기출문제 보고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정확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예우하고 예하는 현금 흐름권이 연결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요와 요는 별개사입니다. 요거를 보통 모의사라 쓰기도 하고 이걸 뭐다? 자회사라 씁니까? 모자회사라 부르기는 책도 있다. 그죠? 자, 되겠죠? 예와 예는 별개회사입니다. 대차주배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 되겠죠? 담보는 뭐를 담보로 했습니까? 자,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했죠? 뭐를 담보로 한다?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또는 수익성이라고 시험 놓았고요. 미래의 뭐다? 현금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애는 사업성, 어떤 애는 수익성, 어떤 애는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바꿔놨습니다. 현금 흐름. 그죠? 앞으로 돈 받을 거잖아요.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이걸 담보로 하는 거예요. 물적 담보, 부동산 넣으면 다 틀려요. 그죠? 물적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로 볼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랐습니다.
제가 도로 여기에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겠죠?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도로 민자 유치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여기 대구 같은데도 여기 상인동하고 터널 같은 거 있죠? 상인동하고 여기가 뭡니까? 시지입니까? 시지가 아니고 뭐야? 상동? 상동이에요? 상동 아니지 거기. 아, 요 위에 있잖아요. 진행하면 그 뭘 하던데? 지산동 그래. 지산동이가? 예? 지산동이죠. 지산동에서 상인 쪽으로 넘어가는 터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터널을 결정하면 이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돈 받아요. 얼마 받아요? 1,000원 받아요. 1,000원 받거든요. 한 번 통과하는데 얼마 냈습니까? 1,000원 내요. 1,000원 받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하는데 자, 자본금이 공사인데 500억이 든다 봅시다. 공사비가 500 드는데 공사 기간은 5년 걸린다 봅시다. 공사 기간 5년 걸려요. 그럼 1년에 공사비 얼마씩 지급됩니까? 100억씩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융기관은 이거를 주기 위해서 그죠? 별도 신탁 계좌 만들까요, 말까요? 예? 별도 신탁이란 계좌를 만들 이걸 에스크로우 계좌라 씁니다. 무슨 계좌? 에스크로우. 에스크로우 설정하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에스크로우 설정하여 계좌를 만들었다. 별도 신탁 계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공사 비용이 자 500억이 들어가는데 공사 준공검사를 맡더라도 바로 자 준공검사를 맡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아 바로 돈 받습니까? 아니죠? 여기 통행량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돈 받는 게 10년 받는다 봅시다. 10년 받는데 자, 그럼 이게 1,000억 정도 여기 들어온다면 자, 그러면 공사비에다가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이자 붙겠죠. 이자 한 200억 되겠죠. 들어가고 하자 보수도 있습니까? 하자 보수도 있겠죠. 하자 보수는 있습니다. 이거 한 100억 정도 되고 통행료 징수하는 비용 들어갑니까? 통행료 징수하는데 그죠? 여기 통행 징수하는 위탁회사에 스스로 나올 거잖아. 이거 한 200억 들어간다 라고 보면 자 이자 부분, 하자 보수 부분, 통행 징수 부분 있겠죠. 이거 합쳐서 1,000억 이상만 온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줄 여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직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담당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요만치 1년 동안 공사 끝나면 100억을 줄 때 그냥 줍니까? 실사합니까? 실사 나갑니다. 실사. 실제로 이만했는지 실사 나갑니다. 그리고 공사했으니까 자 중간 감리 보고서 받겠죠. 중간 뭐다? 감리 보고서 받아요. 보고서 이거 받겠죠. 감리자가 이거 기록 다 해가 적어야 됩니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다? 감리자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겠죠. 또 다음에도 도면 100억 나가겠죠. 이렇게 5년 나가면 공사 끝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알고 돈 줍니까? 뭐로 줬습니까? 정보가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정보가 대칭되는 걸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합니다. 자, 정보가 대칭된다를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한다 라고 적어놨고요. 돈을 줄 때 여기에 실사했을 때 이상이 없을 때 계좌 이체합니까? 바로 신탁 계좌 시공사로 바로 줄까요? 시공사인데 바로 주면 이 시공사가 돈만 가지고 도망갈까요? 돈만 가지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자 직원이 실사한 이후에 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3번이나 4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바로 시공사 계좌로 사준다고 나왔어요. 시공사 계좌로 사주면 안 됩니다. 별도 신탁 계좌를 설정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목표라는 금액이 1,000억 있잖아요. 자, 그러면 10년 후가 아니까 이때 회사가 자, 사업자는 폐업했어요, 안 했어요? 중공업사는 폐업하거든요. 그러면 폐업하고 나서 10년 지나야 자, 수익 금액이 잡히겠죠. 수익 금액이 잡힌 이때 여기 돈이 만약에 900억이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다? 900억. 목표 금액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럼 적으면 100억 손해 받잖아. 그럼 이럴 때는 사업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 되겠죠. 근데 이 금융기관이 여기에 돈 빌렸죠.
자, 소송으로 청구를 하려고 봤더니, 그죠? 돈 둘라고 100억 내놔라고 소송 청구하려고 봤더니 소송 대상자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이걸 소구금융입니까? 비소구입니까? 비소구라습니다. 소송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1,100억이 들어오면 사업 성공이 실패, 성공이겠죠. 이때는 사업 성공했겠죠. 그럼 막대한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거 다 누가 먹습니까? 금융이 먹죠. 그럼 수익성이 높아야 적어요? 수익성이 아주 크게 발생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 먹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게 낫겠죠. 이렇게 되는 게 낫겠죠. 이래야 되는 것보다. 그러면 안전장치 갖춰야 돼요?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돈 빌려줄 때, 자, 얘 보고 뭐다? 보험 넣으라 하는 거예요. 뭐 넣으라 한다? 보험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 넣기 싫으면 뭐다? 보증서, 보증이라도 써라요. 보증서다 끊어오래요. 그죠? 자, 보험이나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요구하겠죠. 보험이나 보증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족 부분을 누가 채워넣습니까? 보험과 보증에서 채워넣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걸 제한소금융이라 씁니까? 네? 제한소구금융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주 입장으로 보면 부채가 누구 앞으로 잡혔어요? 부채가 누구 앞으로 잡혔어요? 프로젝트 회사 앞으로 잡으니까 부채가 사업주 안에서 잡혔어요? 밖에서 잡혔어요? 밖에서 잡죠. 부채가 사업주 밖에서 잡히는 걸 부의 금융효과라 씁니다. 그럼 부의 금융효과는 누구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장점입니까? 금융기관 장점입니까? 사업주 장점인데 시험은 금융기관 장점으로 기출을 하였다고. 자, 부의 금융은 사업주 입장의 장점이지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다 라고 되겠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봅니다. 자, 이거 개발 계획 융자라고 불러요.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개발 계획을 가지고 돈 빌린다 해서 이걸 개발 계획 융자라 부르겠죠. 자, 담보 대출 제도가 아니고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물적 담보는 틀립니다. 금융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이 긴 사업에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이는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개발 계획의 내재 가치와 현금 수입의 범위 내로 제한됨으로써 사업 추진자의 일정 범위 추가 부담으로 제한된 제한소 금융입니다. 수익성이 아주 높아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방법에서 이건 거의 다 어디에 많습니까? SOC 사업이 많이 씁니다. 이런 걸 전부 사회간접 자본 사업이라 씁니다. 뭐 도로나 터널 이런 거 있죠? 지하철 이런 게 주로 많이 써요.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자, 사업주가 출자를 합니다. 자, 프로젝트에서는 누가 출자했다? 사업주가 돈 댔어요. 자, 출자에 설립하자 법적으로 완전 독립된 회사하고 프로젝트 회사 사업주체가 된다. 자, 2번 원래 대출견의 위험이 크므로 이자율이 높은 편이나 사업주 신용이나 취약한 경우에 장기적이고 저렴한 이자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양한 보험 비용이 일반 상업용 파이생부터 많이 소요되겠죠. 자, 3번 대형 개발 사업에 자금을 금융지원단 등이 구성되어 대출해주는 것으로 일반적이며 개인적 채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소구 금융이 되고도 별것입니다. 시험 났을 때 자, 비소구 금융으로만 되어 있다 하면 틀립니다. 뭐도 있더라? 제한소구 금융도 있다는 걸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소구 금융이다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하나만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뭐도 있더라? 제한소구. 비소구 금융이다라고 기출을 했어요. 왜 비소구 금융이다예요? 왜 틀렸냐고 들고 와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제한소구 금융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치사하게 시험 냈어요. 그죠? 4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 개발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에 차입금이 부채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부의 금융이 되므로 사업주 세무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사업주 입장의 장점이다. 이걸 금융기관 장점으로 시험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자 수익성 설비만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해당 개발사의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므로 정부의 비대칭 문제 감사 내고도 기출됐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 건설업자, 토지, 재료 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증과 금융 참여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 감소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자, 조인트 벤처는 대규모에 주로 많이 쓰고요. 신디케이트는 소규모로 주로 많이 씁니다. 제목만 시험 나왔어요. 자, 조인트 벤처든 신디케이트는 모두 지분금융입니다. 이걸 부채금융에 넣고 답으로 띄웠습니다. 둘 다 지분입니다. 자, 그러면 조인트 벤처는 지분형이라서 직접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금융기관 특수 목적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전제를 한다는 이걸 조직체로서 일정의 파트너십이라 씁니다. 자, 신디케이트 한번 봅니다. 자, 신디케이트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트너십 똑같습니다. 개별 투자는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그죠? 출자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개발자는 무한 책임으로 관리 운영성 책임을 지겠죠. 그죠? 사업 규모와 개발 사업 등의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관리 업체 사이 결정되고 투자 모집 방법은 공모도 있고 사모도 있습니다. 공모는 대규모를 공모라 쓰고 사모는 소규모 방식을 사모 방식이라 쓴다 라고 씁니다. 자, 이런 종류 있더라. 내용은 시험 놓은 적 없습니다. 일단 신디케이트든 조인트 벤처든 모두 지분금융이 된다. 부채금융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